손을 막 이렇게 웃으면 내가 주면 두 손으로 받고 가슴이 떨린대야. 내가 기분 좋을 때 여기다 술 따라 먹어. 저는 그림 그리는 화가인데요. 호를 수경이라고 합니다. 이름 대신 사람들이 저를 수경이라고 불러요. 이름은 이우기입니다. 나이는 80고개를 넘어서 88 그렇게 먹었습니다. 아찔합니다. 지난 세월 생각해보면. 수경은요, 무숫자, 거울경자.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그 생활의 그 좌표를 물처럼, 거울처럼 맑고 깨끗하게 살라는 뜻이에요. 제가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는 왜 흔히들 말하기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짧은 인생 번개처럼 지나가고 아무것도 남는 거 없는데 이왕이면 그림을 그려서 좋은 그림을 그려서 예술가로서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그때 30대에 그림을 공부 시작했는데 지금도 그림을 공부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그림을 전라북도 전주 백당 윤명호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그 양반이 가르쳐줄 만큼 가르쳐주고 나중에는 오지도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왜 그러셔 했더니 자기 그림 뻘 봐서 그대로 그리면 아무 뜻이 없으니까 당신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그림을 그립니까 했더니 무엇 그림 배우러 내한테 오냐 이거요. 그때 그 화백이한테 한 번 가는 것도 보통 소위가 아니고 참 선물 마련하려 전주까지 버스 타고 갔다 뵙고 칭찬 대신 꾸지람 받고 부여 되돌아올 때는 내가 뭐 들어 이 꾸지람 들으러 여기까지 왔나 하는 그런 그 섭섭한 마음도 있었는데 지내놓고 나면 그게 오히려 약이 되고 채찍이 돼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죠. 그 윤명호 화백이 나보고 무엇이 그렇게 어렵냐고 그래서 물 그리기가 어렵다고 했더니 물 그리기 어려우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산골짜기에 가서 1시간이고 한나절이고 하루고 이틀이고 계속 물을 붓고 스케치하고 그려버려야 이거요. 그래서 아하 당신이 억지 소리하는가 진짜 나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꾸지람처럼 얘기를 해주나 하는 그 섭섭하고 오기도 생겨서 그 제 주특기가 계곡에 흐르는 그 계곡 물을 그리는 게 주특기인데 지금은 그림을 그린 지 벌써 한 50년 세월이 흘렀는데 제 나름대로 열심히 수업을 하고 닦고 또 닦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내 나름대로 하나의 화풍을 창작하게 됐습니다. 깡패 같지 않을까? 제가 그 부여군 운산면 나령리 온탑 마을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게 된 그 인연은 결국 따지고 보면 그림 때문에 왔어요. 그림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그 주특기가 계곡의 물이 바위를 부딪히면서 시도락하며 돌아가는 그 역동적이고 그 에너지 넘치는 그것을 보면 그 답답한 뭐랄까 그 심사가 뻥 뚫리는 것 같은 그 희열을 느끼고 그래서
아, 내가 계곡을 그려야겠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유명한 계곡을 거의 다 찾아다니며 재료도 모으고 사진도 찍고 갔다 와서 그림을 그리고 해서 도전도 초대작가가 되고 국전에도 입선도 하고 그게 다 계곡에 그 작품을 그린 건데 그 계곡도 제 나름대로 남의 걸 모방하지 않고 제 그림을 그려서 그런지 이제 빛을 보게 됐죠. 그러면 부여에서 살면서 이왕이면 멀리 거 그리지 말고 부여 가까운 계곡을 그리자 하고 부여 군민들한테 수소문해보 듣고 내가 찾아가보고 해가지고 결국 부여군 은산면 나령이 온탄마을이 물도 있고 산도 있고 청정한 자연 환경이 있어서 아, 내가 여기다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 살다 여기서 무치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온탑리를 자주 찾아왔지요. 찾아오다 보니까 반딧불이도 그때는 많이 있었어요. 버들치가 막 고물고물하고 다슬기가 그냥 바위에 까맣게 막 이렇게 날라붙어서 있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사를 오려고 하면 이제 땅을 사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땅을 사는데도 안 팔라고 그래요. 돈을 비싸게 달라고 그러고. 뭐들어 여기를 와서 살라고 그러냐. 그래서 물이 좋아서 여기 온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할 수가 없다. 당신 맘대로 하라 해가지고 어렵게 그 공을 들여가지고 땅을 사서 이제 집을 짓고 일로 이사 왔지요. 여기 온타비를 와서 보니까 초저녁을 이제 창밖을 봤더니 반딧불이가 수십 마리가 이렇게 와가지고 창문에 달라붙어가지고 방에 또 빛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 쟤들이 그 뭐라 그럴까 초혼예 왜 결혼식 때 이렇게 암수시 서로 어울려가지고 저렇게 이제 신방을 차리려고 하는데 여기 내가 방에다 불을 켜놓으니까 여기가 또 착각을 해가지고 창문에 달라붙어서 쫓아도 가지도 않고 그래서 방에 불을 다 끄고 생각했어요.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내가라도 여기 와서 저 반딧불이랑 같이 서로 교류하면서 한 친구가 돼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 혼자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지금 부여군 문화원장 정찬국 씨라고 하는 사람이 그 화가이면서 조각가이면서 전국에서 유명한 명사신데 그 정찬국 씨 보고 우리가 지금 이런 지경에 있는데 부여군에 반딧불이가 산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보람이 있고 자랑이고 그 영광입니까? 그랬더니 그 양반이 나의 생각을 같이 흔쾌히 서로가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냥 반딧불이 그냥 조각만 하지 말고 이왕이면 부여 출신 미술인 대회를 여기서 그 반딧불이 축제 삼아서 한번 세상에 알리고 잔치를 한번 하자. 그렇게 서로 이제 뜻이 맞서서 그러면 그 미술인 모임 축제를 뭐라고 할까 해서 부여 반딧불이 살리기 부여 미술인 대회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돈도 군에서 받는 돈도 없고 그래서 처음이라 화가들 또 참가하는 그런 그 뭐
명사들 그런 분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1923년인가 그때 이제 24년인가 그 무렵에 반딧불이 1회 축제를 했어요. 1923년? 예? 연도? 근데 3년을 이제 제가 몇 년도에 23년 4년서부터 3년이면 그거 100년 전인데? 예? 100년 전. 2000 네, 연도가 잘못된 거예요. 1923년이 아니고 2002년. 2002년. 그리고 반딧불이 축제는 2003년에 2003년인가 2004년 그 1년 차인데 그렇게 해서 3년을 여기서 계속했어요. 근데 그 3년을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부여인 미술인 대회 반딧불이 살리기 이 앞에 반딧불이 살리기 부여인 미술인 대회를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행사 뭐라 그럴까 그 내용을 보면 이왕이 화가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부여 군내 초등학교에다 연락을 해서 이 화가 여기서 100일장 그림 100일장 있잖아요. 100일장 대회를 해서 참가하는 학생들한테 그 상품도 주고 상장도 주고 이렇게 해서 한번 그 불 좀 붙이자 해가지고 이제 3년을 했죠. 근데 그때가 내가 미협이라는 게 있어. 한국미술협회 미협 부여 지부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부장 이름으로 편지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그래서 이제 3년을 잘 했는데 3년이 임기예요. 3년 임기인데 문 회장님이 반딧불이 축제 당시에 그 장면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그때 반딧불이와 사람들이 뭘 좋아했었는지. 반딧불이 축제 그러니까 반딧불이 축제가 이제 여기 그 회관 거기 보면 회관도 젖었어. 여기 보면 봐요. 맞아요. 저쪽으로 넘겨봐. 여기 현판식 오는 거 보면. 예. 이게 지금 현판식 여기 지금 여기 사람들 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막 버스가 와서 초등학생 학생들을 100여 명씩 막 여기 가서 들썩들썩 오고 여기 이금 막 노인애들이 이제 여기로 와서 사골탕 끓인 거 우리 저 문영숙 씨가 이제 그 여자들 수골 우리 처형까지 다 전라도 사는 사람들 여기 와서 그 봉사를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그 재미났던 기억을 알아가지고 이걸 하는 거요. 하자고. 네네 알겠습니다. 그 반딧 그리고 이것도 그 반딧불이 때문에 이 집을 져준 거요. 예. 그 수백 마리가 여기 지금 합산에도 막 그 축구놀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저렇게 그냥 막 세면지를 이러고 그냥 그게 다슬기가 중간 숙주라며. 그리고 그때는 군에서 이 사람들이 뜻이 좋구나. 그래가지고 다슬기도 수백만 원인지 사서 어디서 키는 데가 있대야. 저쪽 충남 수산이라고 저 청양 까치내라고 그러는 물 있잖아요. 거기 충남 수산이라고는 다슬기 양식장에 있는데 거기서 사다가 이런 시철불 박스 있잖아요. 한 10박스씩 그렇게 싣고 뭐 군에서 거기다 얘기를 해서 거기서 그 박스에다 사르름을 넣어서 여기서 다 반딧불이 축제를 할 때 방류도 하고 그다음에 새끼 그 참개 새끼 있잖아요. 어떤 때는 참개도 그렇게 뿌리고 그랬다고요. 반딧불이는 크기가 요 볼펜 요거 너무 크네. 요런 것이 요만한데 꽁지에 노라는 점이 있는데 그게 바짝 이렇게 해. 그게 순놈이 암놈 부르는 거라네. 근데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애벌레 때 골뱅이라고 있잖아요. 아까 고동 얘기한 거. 그는 몸속으로 들어가서 그걸 파먹어요. 텔레비도 나오대 먼저 그 오요사가 틀어준 뒤 그 대목이 나오더만. 그림이 들어가서 반딧불이를 골뱅이를 파먹고 중간 숙주으로 던다더만. 그래가지고 나와서 번데기 돼서 이제 5월 초 그 모를 심고 나서 뿌리 내릴 정도 될 때 반딧불이가 나와요. 그리고 반딧불이가 한 종류가 아니라 여기서 보면 조금 큰 놈도 있고 여러 종류예요. 근데 지금은 내가 작년에 여름에 이렇게 문 열고 보면 아주 명맥을 있어서 그나마 10여마리가 같이 10여마리가 있는 게 아니라 서너 마리가 움직였다가 또 다음날 보면 그놈이 움직이고, 근데 그 표정이 찾으려 암놈이 웃고 찾으려 순놈이 웃고 그래가지고 막 당황하는 눈초리요 걔들이. 여기 온탄마을에는 반딧불이 어디가 많아요? 옛날에는 어디가 많았어요? 옛날에는 이 대목 요 앞산에 이 김창구 면장인지 반딧불이를 못 봤대야. 김창구 면산 면장이. 그 양반이 여기 미술인들이 여기서 그렇게 축제하고 살리기 운동 올 때 수고를 많이 해줬는데 정작 자기는 반딧불이를 못 봤다고 그러길래 그럼 보쇼해가지고서는 반딧불이가 아무 때가 안 나와. 초저녁에 나와. 그 시간에. 그래가지고 마치 그것도 뭐랄까 신사도를 지킨다고 할까 그냥 미리미리 나와서 하면 또 이상하잖아요. 규율 위반이라고. 그때 딱 피크해가지고 전체가 나와서 그렇게 딱 싹 하고선 잔다니까.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렇게 있어요? 많이 길어야 열흘? 확 나올 때가 있어. 피크철. 계속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딱 보면 교미가 끝나면 이제 산란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마리수가 줄어들지. 10마리가 한 번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두 마리가 돌아다닌다니까. 이미 어디냐고 막 노래 가락을 뽑으면서 돌아다니는데 만나는지도 모르지. 불쌍하지. 그래서 거기서도 그러면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런 뭐랄까 간절한 소망 때문에 그러지. 왜 그렇게 줄었을까요? 왜 죽었는가 하면은 옛날에는 그 자연 청정 환경이 사람들이 소를 안 댔잖아요. 소를 안 댔는지 그 후로부터는 닳고 이제 큰 물이 나니까 그 좋은 계곡물이 유속이 빠르면 그 골뱅이도 여기는 그 흙으로 개울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다 바위예요. 다 바위라 큰 물이 나면 바위에 조금 쌓여있던 토사, 그 모래땅 그런 것이 알바위가 될 때까지 싹 그냥 물이 흘러내려가 버려요. 여기 동네 사람들 그러대 큰 물 나서 많이 씻겨 내려가고, 그 다음에 군에서 반딧불이 살리기 위해서 그 골뱅이를 그렇게 수백만 원씩 막 뿌려줬잖아요. 근데 그것이 비 올 때 또 떠내려간대야. 그래서 동네 사람 여기 노영환 씨라고 노인회 회장님이 있는데 저 밑에 자기 논에는 골뱅이가 많이 있다고 그러대. 근데 이제 막 거기 포크린 작업에서 이제 돌 쌓고 저렇게 세면으로 막 바닥치기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세면에 물이 여기 계곡물이랑 이렇게 희석돼가지고 반딧불이가 그 골뱅이가 다 죽어버리지. 여기 동네 사람들은 그러대 반딧불이를 여기 살게 위해서는 밤나무에다 그 농약 그런 것도 안 뿌리는 게 좋다고 그러대. 이게 동네 사람들이 호응을 해야 하잖아요. 이게 이제 화가들이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으면 서로 의기투합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겠다고 그러는데 화가 될 대로 하고 동네 분들도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동네 분들이 그 열심히 그렇게 한다고 뭐 한다고 그런 의혹이 많이 있대. 가마터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 가마터는 여기가 그 도요지가 많아요. 여기 지금 온타뷰만 해도 내가 아는데 지금 저 다리 있잖아요. 다리 차가지고 이렇게 여기로 올 때 이 좌측으로 다리에서 조금 지나가면 거기가 가마터가 지금 사금팔이 묻으면 이제 헐어가지고 사금팔이가 있잖아요. 그것이 거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요 위에 또 밭에 사금팔이 그 공방이라고 할까? 왜 이제 그 물레 돌리고 만들고 가마 있고 그런 거기가 있고 그 다음에 회관 있잖아요. 회관 건너밭에 또 있고 건너밭에서 저쪽 그 초입에 거기가 공방이 있었다대. 사금팔이 그 분청사기 만드는 공방 땅속에 있지. 땅속에. 그러니까 그 땅속에 있는 것이 지금 어떤 가끔 그거 보러 와. 거기를 여기가 촌이 청정원 환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사서 집 지려고. 집 지는 순간에 저 새집 보이죠. 확 다 뒤집어가지고 그냥 막 세면 닦고 하고 막 거기다 토 닦고 막 이 종아저 묻고 난리요. 그럼 없어지는 거요. 백토가 나왔었어. 그러니까 가마를 만드는 그 흙, 점토라구나 백토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가 이제 개발해서 다 없어졌어. 백토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가마를 만들려면 약간 경사진 그게 60도인가 어떤 경사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화목 나무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만들면 그 판로는 그 판로망이 또 있어. 근데 여기는 딱 그게 적격이라네. 지금 그 수집해가지고 가마터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 공방에. 거기서 가마를 구우면 이게 집산, 모으는 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요. 여기 오르다 보면 여기 국도 버스 서는 데서 이렇게 또 옆으로 좌측으로 대나무가 있어요. 폐가. 지금 이제 다 허물어져서 그 지붕만 흔적 남대. 거기서 각 도요지에서 만든 그릇이 그걸로 모인다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 지게다 싣고 왜 여러 가지 가마가 그릇이 있을 거 아니오. 나보고 내가 모으니까 동네 돌아가신 양반이 수경 그게 그렇게 좋아? 그래서 줬다 했더니 내가 그럼 하늘 그쪽이 재료를 얘기해 줄게. 거기를 사라 이거요. 그 대나무 밭을. 거기가 그냥 지게로 짊어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깨진 게 있잖아요. 거기다 다 땅에다 묻었다 이거요. 그럼 이 동네에서는 어떤 분청사기를 보셨어요? 어떤 모양이? 이따 아직 보여드릴게. 내가 막 가지고 있는 거. 먼저 안 보여드렸던가? 네, 전 아직 본. 네, 내가 보여줄게. 아, 좀 이따가 좀. 그래서 근데 이게 어떻게 생겼어요? 그 묘사를 한번 해주신다면. 저기 지금 창문백같이 저기 이렇게 탑처럼 해놓은 거 있지. 그렇게 생겼어요. 아, 네. 나령리는 어떤 마을이에요? 나령리는 아까 내가 나령리 여기 이사 오게 된 그 주 동기가 오염되지 않고 파란 산이 있고 여기다 이렇게 찍고 쳐다보고 살자니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국도가 옆으로 지나가. 청양 가는 국도. 딴 데는요 이렇게 산이 좋고 이런 물이 있으면 국도에서 막 한참 가야요. 꾸불꾸불하고 동네를 지나서 막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이렇게 교통이 좋잖아요. 그러고 땅금이 싸고 그리고 이 보물 있잖아요. 그런 무슨 분청사기 깜냥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빼먹었구나. 여기가 명당이랴. 풍수책을 보면 우리나라에 7군데 명당이 있는데 7군데 중에 하나
대원군 조카묘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그 뭐요 벼슬도 오고 돈 있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 거기 이 땅에다 종답이요. 뭐 무슨 종신의 종답이네, 무슨 윤신의 종답이네, 임신의 종답이네. 거기다 땅이. 그러니까 명당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도 그 명당 찾아서 오는 사람이 많아요. 비근은 예를 들어서 저 안에 지금 저기 25만 평을 한 사람이 다 산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 여기로 온 건 이제 어떻게 보면 덤으로 축복받은 것이 있잖아요. 그 분청사기, 구석기 유물, 또 그림 공부 잘하고. 그리고 여기가 공기가 좋아서 내 명대로 살았으면 아주 부여 같은 데 살았으면 한 5년 전에 죽었을지도 몰라. 오염돼서. 먹는 물 오염되고 공기 오염되고 또 막 이웃집이 보면 막 고슴도치처럼 서로 막 신경 쓰고 살잖아요. 근데 여기 오면 그냥 뭐 이게 바짝 붙어서 사는 게 아니라 뚱떡뚱떡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지. 그리고 여기 명당이라고 했잖아요. 저 지금 내가 이제 이따마지 그 부여 군지를 보여드릴게. 부여 군지를 보면 향토에 대해서 그 연유, 내력, 연역 이런 걸 다 소개한 그 페이지가 있어. 근데 여기가 조령지상, 조령이 세조자, 고개령자 세제라 소리요. 한글로 우리말로는 세제, 한문으로는 조령. 근데 여기가 이제 나령리 아니요. 나령리는 나말이라고 그랬대. 옛날에는 나말이가 오자랑이라는 데가 있어. 저로 넘어가면 오좌랑. 백제시대 5신하가 좌랑볕을 인변의 좌자니 왼쪽 좌자한 랑자는 사나이 랑자, 좌랑이라고는 그 백제신하 5이 그 산골짜기에서 살아서 오좌랑. 여기는 온탑. 온탑이는 여기가 여기가 온자가 또 들어가고 저쪽 천장 넘어가면 온직리라는 또 온자가 들어가고 온직리 옆에 보면 온내리라고 또 있고 또 오남리라고 온자가 따스른자가 다섯 들어가는 데가 5마을이 이렇게 서로 얼굴 이마를 대고 붙어 있다니까. 그 중에 그래가지고 여기가 또 온천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때문에 그저 뭐요 시추공으로 막 뚫어가지고 그것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온탑 조령지상 온탑 지하 세제 고개 위에 여기 온탑 마을 있잖아요. 따스러운 자 탑탑자 온탑 아래에 천안명당이 있다고 써있대야 분수책에. 그래서 나도 지금 저기 집진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이 온탑이 밑에다 지금 집을 저렇게 져서 그 뒤에 또 집 졌지요. 또 집 또 있고 또 누가 또 진대야. 여기도 누가 또 진다고 저기도 또 진다고. 여기가 명당. 그러니까 명당은 옛날에 딱 이 점이 명당이라고 했지만 세월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떨어질지도 못하고 뭐 그래서 여기가 명당이라고 공기 좋고 또 버스길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좋지. 나는 여기가 그 반딧 이제 그 마을 전체 큰 그 마을 동명을 지라면 반딧불이 온탑 반딧불이 그 생태라고 할까? 생태 민속 문화마을이라고 있으면 좋겠어. 온탑 반딧불이 민속 문화마을. 그러니까 왜 그런 거면 여기에 그 지역이 조그마한 뒤에 옛날 그 민속적인 그런 문화가 지금도 뿌리가 이어졌어. 아, 어떤 걸까요? 무속.
무속이 특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게 그걸로 먹고 살던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다니까. 근데 그 양반 죽으면 이제 그나마 또 없어지지. 그래서 원탑 반딧불이 민속문화마을. 그리고 그 이제 무속하는 사람 살아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문화는 그 아까 얘기한 그 분청사기 발굴하고 이제 그 점토는 꼭 뭐 옛날 백토 없으면 지금 요즘에는 이렇게 그 떡가래처럼 해서 팔대. 그럼 사다가 이제 만들어도 되잖아요. 나는 그 이제 벌써 88세면 살만치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청정은 그 마을로 해대 막 자연 그냥 방임 상태로 해서 막 발전시키는 것보다도 그 설계를 딱 해서 어디에는 누가 무속하는 사람이 사시고 어디에는 여기가 주막집도 있었대요 옛날에. 그 다음에 서당도 있었고 그런 걸 살려서 주막집도 있고 서당도 있고 무속하는 그 굳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분청상 만드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그 다음에 그 소도 막 그 축사처럼 그냥 막 무슨 통조림 공장처럼 그렇게 키는 게 아니라 옛날 그 모양간 이렇게 양집하는데 소가 그 나무 백가티로 얼굴 내밀고 코를 날름날름하고 염을 써서 구수에서 그 염을 먹고 그다음에 이렇게 날 좋은 날은 백가티다 양지 끝이다 이렇게 그 끄냉이를 묶어 놓으면 건초통 먹고 그렇게 어떤 집은 그렇게 살고 어떤 집은 또 이제 뭐 된장이니 그런 거 요즘에 보면 그렇게 해서 소궁해가지고 잘 사는 사람 이때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여기가 산이 있으니까 버섯 같은 거 버섯 능이버섯이니 그게 많이 있었대요. 그 자연 환경 그게 버섯이 크려면은 낙엽이 너무 이렇게 쌓이면 못 큰데 낙엽을 긁어가지고 그 자기들이 생육 조건을 만들어 줘야 버섯이 포자가 거기서 새끼치고 그러지 막 이렇게 그 낙엽이 쌓이고 그러면 못 온다대. 그런 것처럼 해서 지금 저쪽 오지랑이가 여기서 옛날에는 그 장마 끝나고 나면 칠석 전에 마을 길을 싹 그 소를 댔대요. 패인 데는 메꾸고 풀은 베고 그래서 이 고개를 넘 저쪽 가면 오지랭인데 옛날에는 마실 다녔대야 저녁 먹고. 근데 그리고 최근까지도 그 길을 닫고 잡초를 피고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길을 이제 보수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냥 나자빠졌다네. 그러니까 그쪽은 그쪽대로 그 특색에 맞게끔 발전 무슨 소를 긴다든지 무슨 뭐 참개를 긴다든지 반딧불이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거기는 마지막 끄트머리라 오염도 안 돼. 몇 사람도 안 살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그냥 그 소당 하던 사람 소당도 지어주고 그 다음에 주막도 복원해서 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가마터가 있는데 가마터가 먼저 얘기했으나 소가 쟁기질을 하는데 그냥 밭 가는 소가 앞발 뒷발 4개가 쏙 빠졌어. 그래가지고 배가 땅에 닿네. 이거 빠져가지고 거기가 가마터 천정이라네. 지금 있으니까 그놈을 이렇게 가면 다 복원시킬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분청사기도 거기서 나오고. 이제 화가 아니요. 내가 문화원에서 한 15, 16년 그림을 가르쳐줘서 한 20년 전에. 근데 다 더 하라고 하는데 그게 남 가르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니요. 그래서 이제 나이도 먹고 그래서 지금 백제민의 사라고 아까 그 골통품 개원 하던 사람이 문화원장까지 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문화원장 되니까 왜 수경이
강사 그걸 그만둔다고 하냐고 섭섭하다고까지 했어요. 그런 게 지금이라도 저 그림이요. 제일 가까운 자식 이름도 안 배워. 가난한 데야 저가. 진짜라니까. 그래서 누군지 지금 내 핸드폰에 금년 설 지나고 연초에 부여 화가들이 싹 모여가지고 꼭 좀 나오라 해서 사진까지 찍어 있다고 보여드릴게. 그 사람들 어떤 그 내한테 배운 사람은 배도 한 상가 사주지. 한 20년 세월이 흘렀는데. 근데 그렇게 가르치고 싶어도 안 배워. 아, 그림을 한번 가르쳐 주고 싶은 그런 것도 있으시고. 아, 열심히 배운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내 죽은 시체를 어디다 어떻게 땅에 묻냐 이거요. 이 손을 묻지 말고 이렇게 내려라대. 아니 여기 우리 집에 마시러는 아줌마가 있어. 우리 저 문회장 사모님 아주 콤비가 어떻게 땅에다 묻냐 이거요. 근데 이 손이 나도 매한가지요. 이거 썩으면 소용없잖아요. 저기 봐 얼마나 무주구천등 저게 월화폭포요. 진짜라니까. 우리 아들이 왜 안 오냐요. 뭐 가난하다 이거요. 근데 나는 그 돈을 떠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래서 저 그림을 이제 그려가지고 그 부여 가면 신동역 문학관이 있어. 거기다가 기증할까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그러면 예술은 길잖아요. 근데 예술은 긴데 거기다 어죽지 않은 그림 남이 그림 흉내낸 거 갖다 주면 그 사람이 아이 싫다고 그러면 주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돈을 죽으래도 가져가야겠다는 생는 욕심이 생기게끔 내가 잘 그려야지. 그리고 남의 그림 그리지 말고. 그리고 그림은 수명이 있어요. 종이다 그리는 화선지다. 아까 내가 얘기한 그 이역 그리는 그 화가는 얇은 화선지 그것도 서양식 팔부 사다가 땅으로 만드는 한지가 아니라 서양식 화선지 있잖아요. 거기다 그리기 때문에 한 30년 50년 오면 다 이렇게 계속 그려놓으면 먼지 돼서 없어져. 부식돼서. 근데 저건 천에다 그린 거예요. 천에다가 애교로 그 광물질 돌은 하얀 거 많이 들어 하얀 돌가루를 빻아서 바를 일이 없지. 애교로 딱 그 천에다가 반죽해서 했기 때문에 그걸 해도 다 우리 문 회장님 그러면 좋잖아요. 싫다. 그러니 참. 아니 여기서 진짜 여기가 그렇게 발전하면 여기 그래도 화가가 산다고 하면 좋잖아요. 그 동네에도 그 구색을 맞추잖아요. 화가도 살고 무속도 살고 그 가마하는 가마쟁이도 살고 오양간에서 속히는 할아버지도 살고 된장 만드는 할머니도 살고 산채 비빔밥 만드는 식당도 있고 그렇게 해야지 여기가지 몰아쳐서 한 가지 거 이제 뭐. 그러니까 그 얘기가 참 잘 물으셨네. 그렇게 다양화해서 자기 재능대로 오고 그렇게 해야지 여기는 무슨 마을 여기는 무슨 마을 하면 거기에 소외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니들끼리 잘해봐. 문 회장님이랑 이렇게 살 거야 뭐 이런 말씀 한번 하시죠. 근데 문 회장님이라고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텔레비 보고 저 양반이 무슨 회장인가 그게 아니라 사랑공장 회장이야. 사랑공장. 이왕이면 높은 직함 줘야지.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도 문 회장님이라고 부른다니까. 내가 뭐지 물어봤어. 왜 문 회장님이라고 부르냐니까. 내가 부르기를 동네 사람 앞에서 문 회장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따라서 문 회장님이라. 근데 그림을 안 배워.
그러고 자기 부인도 설득을 못 시키고 자기 아들도 그림을 안 그리겠다고 하고. 근데 그림을 진짜 그리겠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아까 그 전주의 백당 윤명호라고 참 그 자수성가하고 타이비로 그 표구공에 직공에 있었다네. 백당 윤명호가. 근데 타고난 재능이 있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붓을 잡으면 조자룡이 칼 쓰듯 해 막. 옆에서 김덕수 그 양반이 장구만 치고가지고 하면 막 할 정도로 막 붓을 그렇게 놀려가면 그림 그리는 화백이요. 타의 추종을 불어. 도저히 저 사람은 못 쫓아갈 정도로 일가를 이룬 사람인데 그 사람도 그런 사람한테는 돈을 주고도 쫓아 막 다닌대야. 근데 나는 돈을 안 받고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여기를 오려면은 이제 무슨 연구가 있어야 하잖아요. 첫째, 전혀 생뚱 남남이 여긴 힘들지. 여기 살던 그 우대분들이 여기 산다든지 자기가 여기서 어렸을 때 살다 외지로 갔다든지 해가지고 무슨 사연이 있어서 거기로 가고 또 사연이 있어서 위로 올라가고 하는 사람들을 그 구미가 당기게 뭔지 대우를 해줘야죠. 이제 무슨 집이 없다든지 하면 땅이라도 여기서 뭐 노는 땅도 많아요. 이거 막 지금 서로 못 짓겠다고 하는데 땅이라도 이렇게 짓게끔 해서 또 혼자는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시책으로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공동체처럼 뭘 해서 오게끔 한다든지. 그리고 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제 벌써 도해지서 나이 먹어가지고 결혼하기도 힘들잖아요. 또 나이 먹어서 결혼한다고 하면 또 눈치도 보이고. 요 산골에서 그냥 눈치도 볼 것 없이 남이 그 뭐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구설수에 오르기도 싫고 그러면 이런 데 참 좋잖아요. 땅은 놀아나지. 여기 와서 땅을 지켰고 그러면 이제 또 짝을 맺어줘야 하잖아요. 나라에서 짝을 맺어주게끔 또 써야지.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굴에는 아주 이런 데에 또 사실 분처럼 이제 관상이 그렇게 탁월했는데 이제 그 호주머니 여기 와서 살려면 여기에 맞게끔 돈을 써야잖아요. 돈이 좀 비어인데. 그러니 그걸 나라에서 채워줘야 해요. 그리고 취미생활 좋잖아요. 저 내한테 만약 그런 사람이 와서 우리 수경 선생님한테 그림 배우겠다고 하면 진짜 속에 있는 것까지 다 털어주고 그래도 배울 사람이 없으니 그게 한이지. 그저 여기 귀암에 가면 거기 가셨나 모르겠네. 대제각이라고 시요. 귀암 그 금강 옆에 산이 뜰부자 몇산자 부산이거든요. 거기에 대제각 크게 깨우치는 집이라고 해가지고 그 있는데 그때 효종이 임진왜란 정자호란 거치고 북벌론하고 그러다가 했었잖아요. 효종이. 그래서 북벌론을 하려고 하는데 이 양반이 이제 죽게 됐네. 꿈을 이루지 못하고. 거기 바위에 글씨 획 하나가 팔뚝만해. 지통재심. 지자는 지극할 지자요. 통자는 가슴이 막 아디다스려. 재자는 이슬재 마음심. 내 가슴이 어리게 있는데 해가 지고 있어. 일모도원. 날일자 저녁모자. 길도 걷는 도자 있잖아요. 멀다 이거요. 그러니까 꼭 그런 형국이요. 이게 나만 그 80 먹은 노인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에도 다 속하다니까. 꿈이 없잖아요. 장가도 못 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내가 이 말 꼭 드리고 싶은 건 노총각 장가 좀 가게 해줬으면 좋겠어. 여기 살기도 좋고 땅도 있고 다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와서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젊은 사람들 살기 위해서